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주는 여자 사연이요. 김사연입니다. 자, 오늘 사연은 한 분의 사연이라기보다 많은 부부들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는 내용이 부부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부부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다수의 상담을 요청한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결혼하고 나서 부부끼리는 별로 문제가 없대요. 살아가는데. 근데 시댁만 가면 아니면 시댁의 간섭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, 모든 부부들이 알아야 될 내용. 부모님보다 부부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. 성경에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.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떠나야 돼요. 여기서 떠나는 거는 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독립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. 내 부모님이 우선적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면요, 결혼하고 나면 둘은 하나가 됐잖아요. 그래서 나와 한 몸인 배우자를 우선으로 여겨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과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, 중간에서 이런 어떤 원가족과 배우자와 중간에서 막 중재하려고 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우선순위를 서로에게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우리 부부들의 인식이 좀 바뀌셔야 돼요. 내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구나.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구나. 내 배우자를 보호하고 내 배우자를 지켜줄 사람은 나구나 라는 인식을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원가족의 그런 어떤 간섭이나 통제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자꾸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. 중요한 건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해 주는 겁니다. 아, 이런 상황일 때 당신이 마음이 이랬구나. 당신 기분이 이랬겠구나라고 공감을 해주면 사실 이렇게 원가족 간의 갈등에서 대부분이 이제 풀리는데요. 남자들이 그걸 잘 못해요.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. 막 수리하고 막 어쨌든 자기 힘으로 막 노력해서 막 이루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. 특히 아내들한테는 어떤 해결의 목적보다 내 입장에서 내 남편이 내 마음을, 감정을 공감해 주기를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이렇게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와이프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뭐 살림을 뭐 잘 못하니 뭐 냉장고 정리도 잘 안 되고 뭐 밥은 먹이냐?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자, 그럼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? 그래, 내가 살림을 잘해야겠구나, 내가 남편을 잘 먹여야겠구나, 이런 마음이 들까요? 그럼 아니겠죠. 어떤 기분일까요? 그 입장에서 한번 감정을 읽어보는 거예요. 아, 냉장고 정리, 그게 뭐가 중요해. 그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억울하겠다.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내 영역이, 내 삶의 영역인데 이렇게 막 침범하셨을 때 조금 화도 났겠다.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당신 기분이 안 좋았겠다. 화나고 좀 억울했겠다. 라고 이런 말만 해줘도요, 이 아내의 마음은 풀린다는 거예요. 그치 뭐 그냥 어머니가 그냥 당신 잘 먹이라고 그런 것 같아.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남편분은 이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아니 뭐 어머니가 뭐 당신 잘하라 그런 거지. 그리고 나 잘 먹는 거 뭐 좀 신경 써서 말한 건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?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름에 그냥 불을 붙이는 거죠. 그냥 더 화가 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당신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라고 그냥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또 한 예로는요. 아내는
본인이 원하는 좀 삶의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,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뭐, 야, 이건 여기다 걸어야 되지 않냐? 야, 이건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간섭을 좀 하세요. 자, 계속해서 부모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? 나도 성인이고 이거는 내 집인데 자꾸 부모님이 오셔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실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? 그 기분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. 읽어주는 거예요. 당신도 잘할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당신을 못 믿는 것 같아서 조금 화도 나겠다. 그리고 통제받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겠다. 힘들겠다.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. 또 한번 연습해 볼까요?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제 뭐 반찬도 이렇게 좀 싸시고 막 해갖고 이제 이렇게 막 수시로 이렇게 아무 때나 막 오세요. 띠디디디딕 하면서 이렇게 열고. 자, 그럴 때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오시지만 계속해서 띠디디디딕 하고 들어오시는 부모님을 이렇게 맞이할 때 상대 배우자는 어떤 기분일까요? 두려워요. 공포스러워요. 힘들어. 언제 오실지 모르고. 그래서요. 이제 그럴 때 나는 부모님이 막 띠디디디딕 하고 이렇게 들어오실 때 너무 힘들어. 그리고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 들어.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야, 부모님이 우리 먹여주려고 잘해주려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걸 못 오게 하시냐? 그럼 비번을 바꿔? 막 이렇게 막 하기보다 그치. 막 띠디디딕 하고 들어올 때, 나도 진짜 막 심장이 쿵해. 막, 나도 놀래. 나도 힘들어. 라고 이렇게 한번 공감해 주는 거예요. 사실 이 사례는 저의 사례예요. 저희 친정 엄마가,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막, 이렇게 뭐, 힘들다고 가끔 반찬을 해서 이렇게 오실 때가 있어요. 띠디디디디. 근데 한두 번은 괜찮다가 나중에는 그 띠디디딕이 너무 힘든 거예요.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 남편이 장모님이 이렇게 갑자기 오실 때 너무 당황스럽고 좀 너무 힘들어라고 이제 말했을 때 그치 여보 나도 그래 나도 두렵고 나도 막 너무 화가 나 당신 그랬겠다라고 이제 그 감정을 공감해 주었어요. 그리고 사실 이런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좀 경계선이 필요해요.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뭐 반찬해서 주는 건 고맙긴 하지만 연락도 없이 갑자기 띠디디딕 하고 들어올 때 너무 당황스러워. 그리고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. 오실 때 전화하고 오시고요. 제가 오시라고 할 때 엄마가 오시면 좋겠어요. 라고 요청했어요. 그 뒤로부터 이제 어머니가 좀 변하셔서 띠디디디딕 안 하세요. 예.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. 부모님한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좀 이런 기분이 들어요. 좀 이렇게 좀 배려해 주세요라고 좀 존중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있어요. 왜냐하면 부모님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배우자의 감정을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. 세 번째로는 상대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서 좀 무시한다든가 경멸스러워하는 표현이나 비난하는 듯한 언어는 쓰지 않기입니다. 아무리 내 배우자 편에 쓰고 싶고 내 배우자 입장에 쓰고 싶어도 내 배우자가 내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좀 무시하거나 이렇게 너무 그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할 때 사실 그것을 견디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여보 나는 이런 상황에 이런 기분이 들고 나는 이렇게 좀 좋겠어 라고 이 정도까지 표현하는 건 괜찮은데 당신 어머니 왜 그래? 생각 있는 거 없는 거야? 아니 당신 처형은 왜 그래? 왜 뭐 그 모양이야? 라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인격에 대한 좀 무시, 경멸하는 듯한 언어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, 관계를 개선하기보다 관계를 더 어그러뜨리는 일일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갈등을 주는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는 듯한 말로 여러분이 표현하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당신 어머니 왜 그래?가 아니라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오실 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좀 마음이 어려워. 좀 이렇게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네? 라고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배우자의 원가족에 대해서 좀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듯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 상황에
느끼는 감정과 내 필요를 이렇게 소통하는 거 건강하게 표현하기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갈등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 원가족에 대한 어떤 문화나 아니면 습관이나 어떤 삶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자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가 살아온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이 가족과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패턴으로 말하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. 모르면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자라온 어떤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고 오해 없이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고 좀 팁을 좀 드립니다. 혹시 여러분의 그런 갈등에 도저히 둘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셔서 전문적인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. 만약에 상담까지 갈 수 없어요? 그러면 이 사연녀 김사연에게 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세요.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모님을 잘 떠나셔서 내 배우자를 우선순위로 세워두시고 배우자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시고 또 서로 이해하는 소통으로 우리 부부들이 잘 살기를 이사연녀 김사연이 응원할게요.